이거랑 이게 제 어깨인가요? 이게 이제 그 슬랩 찢어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이거 이렇게 찢어 나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수연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댓글 많이 달아주시던 어깨 부상에 관련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찬욱쌤이랑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찬욱쌤 덕분에 이렇게 어깨를 수술 없이 하게 돼가지고 찬욱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감사히 이렇게 출연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크로스핏 VS를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승현 선수 컨디셔닝을 담당하고 있는 김찬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깨는 어떻게 나으시죠? 작년 10월이었어요. TV 프로그램 뭐 컨텐츠 같은 거 촬영하다가 이렇게 팔 올리는데 그때 소리가 났는지 안 났는지도 기억도 안 나요. 그냥 딱 하니까 느낌이 딱 났어요. 팔을 더 이상 못 올리겠는 거예요. 아, 제가 큰일 났다. 근데 그때 거기가 좀 촌이어가지고 약간 동네 병원에 가도 뭐 딱히 뭐 엑스레이 찍어보고 이상 없다 이런 식으로 그냥 해가지고 했는데, 근데 좀 심각성을 느끼긴 했죠. 팔을 아예 못 올렸으니까. 아예 올리질 못했어요. 힘도 안 들어가고 통증도 있고 그렇게 다치게 돼. 팔 올리다가 다쳤어요. 저 황당하게 다쳤어요. 이게 다칠 일이, 운동하다 다쳤으면 그래도 제가 그냥 이렇게 인정을 하겠는데 전혀 상상치도 못하게 이렇게 다치니까 너무 황당했죠. 뭐 부상이야 진짜 어떤 분들은 기침 재채기 하다가 이제 허리 디스크가 터져나가는 경우도 막 생기고, 근데 아마 다치기 전에도 뭔가 계속 조금 이제 부하나 아니면 자극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갔었을 거예요. 아마 어깨 쪽이랑 뭐 이런 데 다. 제가 이제까지 허리, 무릎 이렇게만 아파왔어요. 어깨는 다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뭐 링머스럽 제가 엄청 잘하고 싶으니까 뭐 일주일에 막 3번 막 할 때도 있긴 했어요. 좀 막 쓰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계속 부하가 쌓이다가 뭔가 이렇게 긴장이 좀 없어지니까 이렇게 딱 다친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 다치는 게 운동할 때도 다치겠지만 이런 게 뭔가 이거 뭐 플레이트 이렇게 들 때 그때 허리 나간 사람도 가끔씩 있죠. 맞아. 아니면 뭐 이렇게 발목 나갈 때도 진짜 별거 아닌 거, 진짜 그냥 별거 아닌 거에 뭐 조그만 거 잘못 밟았다 그냥 훅 완전히 돌아가서 이제 사소한 거에 다치는 것도, 그러니까 너무 긴장을 안 하니까 너무 풀어져 있으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 어깨도 이제까지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딱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많은 생각이 들었죠. 되게 황당한 경우가 되게 많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뭐 NFL 선수들 같은 경우 매번 이제 그 경기 뛰거나 트레이닝 할 때 이제 발목에 테이핑을 하다가 이제 비시즌 때 테이핑을 풀고 비치발리볼을 이렇게 즐기다가 발목이 완전히 부러져갖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뭐 믹스고 할 땐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그냥 비치발리볼 하다가 막 발목이 부러지고 막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상은 진짜 예기치 못하게 좀 찾아오는 거니까. 맞아요. 제가 그래서 크로스핏 아니면 잘 안 해요. 잘 나서려고도 안 하고 하려고도 안 하고 혹시나 그거 다칠까봐. 근데 이번에 이 일이 있고 나서 더 살이게 됐어요. 그래서 크로스핏 이후에 아무것도 안 해요. 어깨 다친 게 혹시 어떤 증상? 우리 링머스럽 잡을 때도 팔을 막 아파서 못 올렸었잖아. 맞아. 스윙도 아예 스윙도 안 못했었고 됐었고요. 매달리는 것도 좀 아팠어요. 맞아. 뭐 몇 가지 이제 검사를 했을 때 파워가 좀 많이 떨어지기도 했었고 좀 걱정이 돼서 병원에 가보라고 얘기를 했었고, 잘 아는 병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진단을 받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단명이 슬랩이 약간 파열돼 있고 그다음에 후방 슬랩이 파열됐다라고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와갖고 병원을 총 3군데를 보냈었고 맞아. 2군데에서는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서, 거의 뭐 이 정도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을 뭐 하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이제 거의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죠. 한 군데에서는 이제 수술을 굳이 운동선수가 한데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승현이랑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라미네 대표님이랑도 얘기를 해서 최종 결정한 게, 그러면은 한 달만 재활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수술 전에 재활 같은 경우 몸을 내가 정확히 쓴다라고 하면은 수술 후에도 이제 회복이 더 빨라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얘기가 됐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 없이 결정을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됐죠. 네. 맞아. 근데 진짜 그때 병원 2군데 갔는데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들어가자마자 MRI 찍고 MRI 딱 의사 선생님 보자마자 이거 수술해야 될 것 같다. 엄청 심각하게 얘기했어요. 나 수술 이제 하겠구나. 이제까지 수술 한 적이 없었거든요. 뼈도 불어본 적이 없었고 내가 이제 어깨 수술 해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했는데, 딱 마지막 병원 갔는데 그 선생님께서 딱 보시더니 갸우뚱 한번 했어요. 수술하기 좀 아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걸 찬욱쌤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진짜 한 달만 해보자 말씀하셨듯이 너무 찬욱쌤하고 같이 할 때마다 너무 점점 좋아져가지고 하다 보니까 계속 여기까지 왔네요.
이게 너무 신기해요. 근데 만약 차용쌤이 없었다 그러면 전 그냥 수술 바로 했을 것 같아요. 거의 한 99% 전 수술할 생각이었어요. 재활을 혹시 어떤 걸로? 어쨌든 우리는 수술을 하려고 이제 생각을 했었고, 수술 전까지는 이제 통증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운동을 절대 안 했었고요. 가용한 범위 내에서의 이런 코어 운동을 좀 많이 했었어요. 제가. 어깨가 아픈데 코. 네, 어깨가 아픈데 코어 운동. 이 코어가 어쨌든 몸의 중심이기도 하고, 코어에서 팔다리로 전달이 되는 그런 힘들을 좀 길러내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근데 이게 점점 좋아지다 보니까 범위를 조금씩 늘려가면서 이제 코어랑 연계해서 좀 많이 우리가 운동을 했었죠. 그다음에 하지 쪽은 계속 꾸준히 운동을 했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져갖고, 특별하다는 거는 이제 뭐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승현이한테 모자른 것들을 좀 잘 찾아내서 그 부분을 좀 채워넣는 거?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려나 모르겠지만, 몸에 여러 링크가 있는데 그런 깨진 것마다 계속 채워넣는 그런 작업들을 하니까 어깨가 좀 많이 좋아졌고.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한 걸 수도 있어요. 어쨌든 병원에서 그런 진단을 받았는데, 승현이 같은 경우는 운이 좋은 케이스였고, 그다음에 승현이의 멘탈 자체가 이거에 크게 연연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년 넘게 같이 있어 보니까 뭔가 이 아프다라는 거에 이게 크게 집착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집착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계속 나아짐과 안 나아짐과 막 거기에 따라 감정 기복이 엄청 심했는데, 승현이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은 수술했어도 재활 잘 됐을 것 같아요. 워낙 이 멘탈이나 이런 게 너무 좋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전문가를 찾아가서 그 전문가를 믿고 가는 게 가장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를 찾아서 전문가를 믿고 따라갔죠. 그 소리가 아닌데, 그 소리가 아닌데. 최고의 전문가죠, 저한테는. 아무튼 네. 주변에서도 이제 서포트 해주시는 분들도 꽤 많았고, 대표적인 분이 이제 라임라이트 대표님이 이제 무심양면으로 좀 서포트를 해주셨고, 네, 그거에 따라서 또 승현이가 진짜 너무 잘해줘갖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잘 해야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찬욱쌤만 믿고 그냥 마음을 놓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쌤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 근데 이게 너무 걱정이 없어도 안 되지만 너무 걱정을 많이 해도 좋을 게 없는 것 같아요. 뭐든 과하면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여기에 깊게 들어가면 나을 것도 안 낫는 느낌? 너무 이게 심리적인 게 제가 진짜 크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전 심리적인 게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심리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해야 그쪽으로 이렇게 흘러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부상이 있으셔도 너무 깊게 이렇게 파고들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더 빨리 회복도 되는 것 같아요. 일반 회원분들한테도 이런 증상이 있다고는 하는데, 일단은 병원에 가셔서 뼈에 이상이 있는지 아니면 뭐 인대나 근육에 좀 이상이 있는지 일단은 그걸 제일 먼저 체크를 하시는 게 가장 첫 번째. 근골격계 질환 뭐 이런 것들은 의사 선생님들이 당연히 이건 보셔야 될 부분들이니까 일단 그게 제일 첫 번째로 들어가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면 뭐 주사 치료나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다음 물리치료 같은 것도 좀 필수적으로 좀 받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조직이 손상됐다라고 하면은 손상된 조직에 이제 힐링이 필요하니까 일단 그렇게 들어가는 게 가장 제일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조직의 손상들이 왜 왔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잘못된 움직임을 통해서도 그런 조직의 손상들이 계속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잘못된 움직임을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렇게 바로 잡으려면은 이제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 필요하고 저 같은 이제 트레이너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한테 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움직여야 되는지 일단 배우시는 게 가장 첫 번째. 왜냐면 이게 제가 뭐가 이제 제일 최고의 운동이다, 승현 선수가 이걸 해서 다 나았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이게 케이스마다 다르고 그 사람들마다 좀 모자란 게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걸 찾아줄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확실히 그러면 선생님 잘 만났다. 그러니까 저도 차욱쌤이랑 재활도 하고 물리치료도 같이 병행을 했어요. 그래서 물리치료 충격파나 뭐 충격파 이런 것도 주사는 안 맞았어요. 맞다, 주사는 안 맞았어. 혹시라도 이제 뭐 스테로이드나 이런 거 들어갈까봐 혹시 걱정돼서 네, 그냥. 맞춰줄게 했는데 전 안 맞겠다고. 그래서 그냥 주사는 안 맞았었고 물리치료랑 차욱쌤 재활 두 개 병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부상당했을 때 가장 힘든 게 운동 능력을 유지하면서 재활까지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카디오를 많이 했잖아요. 우리 쌤이 카디오 카디오를 많이 진짜 많이 시켰어요. 근데 그게 다른 동작을 안 해도 뭔가 운동 능력이 좀 유지가 됐던 것 같아요. 크로스핏 안에 많은 동작들이 있는데 거기 안에서 카디오만 진짜 했거든요. 어느 정도 유지가 되었던 것 같아요. 에르그도 많이 탔고 어설트도 많이 탔고 로잉도 많이 탔어요. 달리기도 많이 하고. 진짜 너무 좋은 게 달리기를 제가 살면서 1시간 이상을 달려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작년에 찬욱쌤이 90분을 뛰래요. 그래서 처음엔 진짜 힘들었어요. 이거 처음엔 한
10km? 10km밖에 못 뛰었어요. 1시간 반을 뛰는데 엄청 천천히 뛴 거죠. 이제는 한 15km는 뛰니까 딱 1년 동안 뛰었다고 많이 늘더라고요. 그래서 달리기도 싫어하고 못해서 싫었던 거죠. 요즘엔 좀 재미도 조금 느끼고 살짝 좀 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좀 재미를 느낀 것 같아요. 어깨가 다쳤다고 거기에만 너무 몰두하지 말고 다른 것도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저의 장점도 이렇게 될 수 있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확답을 못 드린 것 같아갖고 이렇게 어깨 아프신 분들한테 뭐 이렇게 명확한 뭐 길이 되거나 그러진 않아서 조금 죄송한 마음이 좀 있지만 근데 이게 팩트예요. 맞아, 이게 근데 팩트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주변의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고 그걸 믿고 그냥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를 이렇게 해주시는 분에 대한 신뢰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100% 믿고 가야 서로 이렇게 시너지가 되는 것 같고 이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심리적인 것 때문에 제 몸도 잘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을 봐주시는 분의 신뢰도 엄청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운동을 하는 게 맞나요? 운동을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본인의 직업이나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승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 선수고 이제 복귀를 해야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카디오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넣었었고 가용한 동작들은 다 들어갔었어요. 근데 대신에 올바르게 최대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다음 대부분 분들이 그냥 일반 직장인 분들이긴 하시지만 정말 크로스핏이 진심이시잖아요. 올바르게만 움직인다고 하면은 통증이 없는 것들이 조금씩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운동을 지속해 주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올바르게 움직이는 게 쉽진 않거든요. 누가 이렇게 봐주는 사람도 있어야 맞아.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변의 전문가들을 찾으셔서 운동을 배우시는 게 본인이 운동하고 있는 박스 코치님들한테도 좀 잘 물어보시고 정확히 움직여 주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결론은 일단 전문가를 찾아가라. 그쵸. 네, 일단 재활조의 전문가는 찬호선생님입니다. 아니 주변에 많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전문가는 그치. 박스 코치님. 그렇지. 네. 박스 코치님들. 그러니까 아프면 일단 병원을 가야 돼요. 엑스레이 찍어보고 MRI 찍어보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 찬욱쌤? 아니야. 뭐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진짜로 뭐 어디 절단되거나 뭐 돌아가시는 거 아니면은 어쨌든 병원에 의사 선생님 계시고 그다음에 물리치료사들 다 있고 주변에 찾아보면 이런 전문가들 다 있으니까 주변에 도와줄 사람도 진짜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도움을 받고 좀 재활에 성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미리미리 예방을 하는 게 저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이제까지 스트레칭, 마사지 안 했어요. 진짜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신경을 안 썼어요. 뭐 웜업을 한다고 하긴 하는데 이렇게 딱히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까지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정신력으로 버텨왔었죠. 아파도 그냥 해야지. 니까 바로 옆에 한의원이 있었어요. 그 한의원 갔다가 세션 1 하고 한의원 갔다가 세션 2 하고 항상 저의 일상이었어요. 저도 다치고서 많이 느낀 건데 평소에 웜업이나 몸 관리 평소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고생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항상 예방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다치기 전에 예방하는 게 그게 제일 첫 번째지 뭐. 맞아, 전문가 찾아가는 것보다는. 맞아요. 다치기 전에 다치기 예방을 전에 무조건 예방. 하셔야 돼요. 무조건 맞아. 저도 작년에 쌤한테 진짜 많은 걸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좋은 습관이 됐던 게 제가 스트레칭 마사지를 거의 안 했었어요. 봐봐요. 운동을 하루에 제가 막 5시간? 스트레칭에 마사지 제 몸 관리에 이제까지 한 번도 시간을 써둔 적이 없었어요. 길어봤자 뭐 30분? 작년에 와서는 찬호쌤 옆에 있으니까 찬호쌤이 막 잔소리 하시는 성격도 아니시거든요. 이렇게 저한테 신경을 써주시니까 저는 일단 시간이 많잖아요. 스트레칭이나 마사지 계속 하다 보니까 습관이 되더라고요. 운동을 끝나면 저도 모르게 스트레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오래 걸리긴 했어요. 3개월? 3개월도 넘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루 빠지면 괜찮겠지, 오늘 하루 안 해도 괜찮겠지 이게 아니라 오늘 10분이라도 하고 점점 이렇게 습관이 점점 쌓이는 것 같아요. 1년 정도 제가 이렇게 스트레칭이랑 마사지를 계속 하니까 가동 범위가 진짜 좋아졌어요. 예방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 마사지, 스트레칭 제 몸에 관심을 많이 줘야 돼요. 운동만 때려박는 게 아니라 제 몸에 관심도 많이 가져줘야 되고 몸을 많이 아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 몸에 이렇게 기도 많이 기울여야 되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경험자로서. 그렇지. 첫 번째는 예방이 가장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근데 저는 제가 선수고 하다 보니까 운동에만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진짜 이 재활에만 이렇게 집중을 해서 이렇게 회복도 빨리 되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일반인 분들은 일도 하셔야 되고 하니까 일반인 분들은 그렇지. 좀 이게 좀 쉽진 않네.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는 운동에 선수처럼 욕심을 많이 내시는 분들로 당연히 알고 있어요. 뭐 저도 이제 운영을 하면서 회원님들을 보면은 거의 일상에 50대 50 이렇게 나왔을 때 50은 본인의 본업, 50은 이제 크로스핏으로 많이 이렇게
위안을 얻고 하시는데 대부분 그 내 지금 삶의 반에 뭔가 제한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다고 일단은 그거부터 내려놓으셔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오셔서 할 수 있는 걸 해라.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거기서 조언을 구하고 박스에 오셔서 필요한 운동하고 그다음에 내가 통증 없는 범위 내에서 운동을 하고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그래도 이렇게 정신적 스트레스는 좀 많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네. 긍정적인 생각도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긍정적 마음. 진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될 것도 안 돼요. 진짜로. 뭐 수술을 만약에 하셨더라도 그 전문가들의 그 방향이 있잖아요. 그런 것만 잘 따라가셔도 어느 정도 재활은 성공하시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 네. 맞아. 네, 이제 여기까지 어깨 와순 파열 극복기 극복기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었고 궁금증이 다 해결되셨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혹시나 더 궁금한 게 더 있으시면 또 댓글로 달아주시면 이런 자리를 또 마련을 하든 아니면 댓글로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든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